난 밤 11시가 되어갈 때쯤에야 집에 돌아왔다. 예상치 못한 야근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이 끝나고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 들러 한 잔을 기울이고 오느라 시간이 더 늦어졌다. 집에 가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쓰러져서 아침까지 잠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난 결국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와 냉수 한 잔을 들이킨 뒤 거실 소파에 반쯤 누워 노트북을 열고 습관처럼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흥미로워 보이는 영상들을 이것저것 보다가 럭셔리 크루즈 여행을 안내하는 브이로그를 보고 있을 때였다. 반쯤은 잠이 든 상태였다가 현관문이 덜컥하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고개를 슬쩍 돌려서 곁눈질로 보니 룸메이트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별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그렇게 난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눈을 돌렸고 룸메이트는 외투를 옷걸이에 건 뒤에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녀석과 난 사이가 나쁘다거나 한 건 아니었다. 같이 산 진 3개월쯤 됐지만 우린 서로의 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편하다는 데에 합의했고 점차 그런 관계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성격도 깔끔했고 조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룸메이트였다. 나도 딱히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 이외에는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참 동안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룸메이트가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서 샤워기를 트는 소리와 물소리가 들렸다. 난 한참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였고 눈을 비비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렇지만 어느새인지 난 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노트북은 배터리가 나가서 꺼져버린 상태였고 거실은 불도 켜지 않아서 깜깜했다. 술 때문인지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목이 말랐다. 난 똑바로 앉은 뒤에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었다. 난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다시 냉수 한 잔을 들이키기 위해 냉장고로 향했다. 그때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게 됐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한 가지 낯선 소리에 난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했다. 그건 샤워기 물소리였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했던 게 집에 돌아온 룸메이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소리를 들은 거였다는 사실을 난 기억해냈다. 의아한 기분이었다. 아직도 샤워를 하고 있을 리는 없고 자다 깨서 다시 욕실로 들어간 건가? 그럴 이유는 없을 텐데. 논리적인 생각이 하나 둘씩 스쳐가다 보니까 정신이 조금 또렷해지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샤워기를 켜둔 채로 욕실에서 나왔나? 그럴 리가 없지. 혹시 샤워를 하다가 정신을 잃은 건가? 난 마지막 가설이 가장 그럴듯하다는 점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노크하면서 말했다. 야, 너 괜찮아? 대답은 없었고 물소린 그치지 않았다. 난 문을 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할지 두려운 기분에 우선 핸드폰을 꺼내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자 새로운 문자 메시지 하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2시간쯤 전에 온 룸메이트의 문자였다. 이 뭐야? 잠이 안 와서 여자친구네 집에 가 있을 거야.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 난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욕실 문을 쳐다봤다. 모든 게 이상했다. 우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룸메이트는 자신의 일정을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거나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녀석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욕실엔 누가 있는 거야? 아니, 얘 그럼 물을 틀어놓고 나갔나? 그리고 그 순간 난 물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물줄기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짧아지는 소리와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로 샤워를 하고 있는 소리처럼. 난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난 조심스럽게 룸메이트의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당연히도 아무도 없었고 이상한 점은 집 열쇠와 지갑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다. 만약 집에서 나간 거라면 반드시 챙겨갔을 텐데. 짧은 순간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너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냥 집에 남아있기로 한 건가? 아니, 그러면 지금 샤워를 하고 있는 건 그 녀석이 맞는 거야? 다시 한번 욕실의 문을 두들기면서 확인해 볼까 했지만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기분에 난 그러지 못했다. 대신에 다시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깐 들리지 않았던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룸메이트의 핸드폰이 부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보였다. 아, 역시 그냥 안 나가기로 한 거구나. 아니면 나갔다가 벌써 돌아왔을 수도 있고. 근데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둘러보다가 옷걸이가 눈에 띄었다. 잠깐, 아까 룸메이트 녀석은 분명히 집에 들어오면서 외투를 벗어 걸쳐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없었다. 난 조금 더 혼란스러운 기분이 되었다. 옷을 옷장에 다시 갖다 넣었나? 왜? 결국 나는 집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 사이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룸메이트는 욕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소린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잠은 달아난 지 오래였다. 집에서 나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로 향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라서 한밤중에 시간을 보내기 적당했다. 늦은 시간이라 가게 안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앉아있는 느낌이 날 더욱더 숨막히게 할 것 같았다. 그렇게 길거리로 나오자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시선 같은 게 느껴지는 기분이랄까. 난 고개를 들고 무심코 내가 사는 아파트의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을 끌 새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집이었다. 창문에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의 그림자였다. 꼿꼿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룸메이트가 욕실에서 나와서 창밖을 보고 있는 걸까 하고 잠깐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저 그림자는 너무나도 컸다. 내 룸메이트 녀석은 저 정도로 키가 크지 않다. 아니, 어떤 사람도 저 정도로 키가 크진 않는다.
창문에 보이는 사람의 윤곽은 머리가 천장에 닿고도 남을 정도였다. 난 더 자세히 바라볼까 하다가 결국 그만두었다.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들었던 기분 나쁜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난 얼른 아까 들어가려다가 말았던 맥도날드로 향했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난 마침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난 그들에게 집 안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고 말했고 지금은 몰래 집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지금 상황을 더 자세히 말하긴 어려웠다. 그렇게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난 밖으로 나가서 경찰과 만났다. 다시 창문을 올려다봤는데 아무런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내게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냐는 등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이어서 내게 열쇠를 받아 아파트로 들어갔다. 난 밖에서 초조하게 창문을 올려다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총성이었다. 난 심장이 멎는 기분을 느끼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10분도 넘게 지난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마 올라가 볼 자신은 없었다.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몇 대가 더 도착했다. 지원을 나온 경찰관들은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무전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몇 명이 들어가 아파트 건물 안의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난 점점 더 패닉에 빠지게 되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잠에서 깨 밖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항의했지만 경찰관들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몇 번의 총성이 더 들리자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그 이후로 기억하기도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났고 난 경찰차를 타고 이동해 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실에서 나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사람들은 경찰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내용이 점점 더 이상해졌다. 룸메이트는 어떤 회사를 다녔습니까? 직업은요? 룸메이트가 이사를 온 다음에 당신의 집에 방문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집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자다가 깼을 때 침대맡에 누가 서 있던 기억은 없었나요? 혹시 집에서 누군가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곧 사라진 적은요? 키가 유난히 큰 사람의 그림자를 본 적은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머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기분이었다. 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실제로 그들이 물어본 일들을 내가 겪었다는 것이다. 모든 게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밤중에 깼을 때 룸메이트의 방에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거나 굵은 남자의 목소리. 뭔가 동영상을 보고 있겠거니 하고 난 그냥 넘어갔었다.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갔을 때 불을 켜기 직전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을 본 적도 있다. 키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큰. 그 어두운 실루엣은 불을 켜자마자 사라져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착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했었다. 난 차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한 그들은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사실을 떠났다. 그리고 곧이어 들어온 경찰관은 내가 살던 집으론 당분간은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했다. 무슨 일인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우선 근처에 호텔 방을 하나 구해서 안내해 줄 거라고 했다. 저 무슨 일인가요? 집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내가 물었지만 경찰관은 대답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곧 모르겠다고 자기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호텔로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 나도 더 이상은 캐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난 며칠째 근처 호텔에 묵고 있다. 경찰관들은 내게 필요한 노트북이나 옷 같은 물건들을 집에서 가져다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뭘 먹거나 잠들 수가 없다. 내가 그날 창문으로 봤던 그림자의 모습과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 같은 것들이 자꾸 생각났다. 지역신문엔 우리 집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기사도 올라왔다. 원인 불명의 화재와 가스관 폭발에 따른 굉음으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화재라. 웃기고 있네. 그렇게 난 오늘도 호텔 침대에 한동안 누워있다가 잠을 설쳤다. 깜빡깜빡 선잠이 들었다가 깨길 반복했다. 핸드폰 시계는 새벽 1시를 좀 지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욕실에서 샤워기의 물소리가 들린다.